안녕하세요, 김영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보면 영업을 하다 보면 고객과 약속을 해서 미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뭐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 내용을 가지고 청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이 되더라고요. 뭐 약속을 정했어요. 그럼 약속 장소까지 가는데 몇 시까지 만납시다 라고 고객님과 약속을 했는데 차가 밀리던지 아니면 앞에 상담을 하는 고객님이 조금 늦어져서 상담이 길어져서 그 이후에 고객님을 찾아봐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늦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늦어서 도착을 했을 때 고객님을 만날 때 많은 설계사분들이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기존에 있던 상담을 하다가 길어져서 늦었습니다. 또는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대요. 늦은 이유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좋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저도 가끔 그럴 때는 있지만 지금은 거의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객하고의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고객님과 약속을 했을 때 고객님은 내가 늦은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늦었다라는 게 벌써 각인이 되는 거죠. 과정이 어떻게 됐든 나와 이만한 약속 시간에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왜 늦었냐, 이것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늦었다라고 해서 그걸 포용해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늦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굳이 고객님들한테 어떤 내가 늦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님이 여쭤보시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늦어서 약속 장소에 늦게 갔다라고 하면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상담으로 이어지는 게 오히려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고객님과 상담을 하고 어떤 고객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한 설계안을 청약으로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실수로 빼먹고 그 담보를 안 넣고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는 고객님께서 이 담보는 빼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담보를 그대로 넣어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담보를 넣어서 가입을 청약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배설을 통해서 삭제를 하면 되니까요. 지금 이거는 뭐 신분증 사본 사진 요것만 받아서 처리가 가능한 업무잖아요, 삭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고객님께서 꼭 넣어달라고 하는 특약을 빼버리고 그냥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보험금 청구할 일이 없으니까 이 특약이 빠졌는지 넣어줬는지 사실은 몰라요.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고객님께서 보험금 청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넣어달라고 했던 특약이 없는 거죠. 그럼 특약을 빼는 건 쉽지만 넣는 거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뭐 자녀의 보험도 가입하고 본인의 건강보험, 배우자의 건강보험, 또 시부모님의 건강보험까지 모두 가입을 하신 분이 계신데 자녀가 통원으로다가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서 보험금을 수령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인가 3년 지난 후에 아이가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객님께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특약이 없다는 거예요. 실비를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통원 의료비만 가입을 하고 입원 의료비에 대한 특약은 가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제 실수죠. 고객이 이 보험을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의료실비 목적이 크잖아요. 그리고 의료실비는 당연히 가입을 하는 거고 저도 당연히 그걸 가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님께 보험 청약 안내를 해드렸던 거고 또 그렇게 가입을 해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제 실수인지 뭐 총무팀에서의 실수인지 청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료실비가 빠져있던 거예요. 입원 의료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특약인데,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렇고 저렇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 실수입니다
하고 바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모집경위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실비특약을 소급 적용을 해서 특약을 넣고 보장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다자녀 할인을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안내를 안 해서 뭐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 0% 또는 1%씩 할인을 못 받았다라고 어떤 분이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할인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제 돈으로 입금을 바로 해드렸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객님들하고 일말의 마찰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의 고객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 고객과 상담을 하고 청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이 나하고 청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분을 통해서 소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또 후기를 남길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 참 정말 괜찮게 상담을 하고 안내를 해주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상담하고 가입하고 안내를 한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저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장도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주변에 또 소문을 또 많이 내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객님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고객님께 불편한 나의 어떤 변명을 하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당장 고객님께서 그럴 수 있죠 라고 얘기하지만 돌아서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설계사분들 영업하실 때 어떤 실수가 이게 우연이든 아니면 고의든 실수가 생기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다른 건 다 빼시고 그냥 고객님께 죄송합니다, 사죄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 지시고 그리고 고객분들을 만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 과정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변명을 많이 해봐야 나는 이 한 분의 고객님이 굉장히 간절하지만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저 아니어도 만날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이게 아쉽다라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 그렇지 못한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설계사분들 꼭 고객님들과의 어떤 약속, 청약하는 설계에서의 약속, 만나는 미팅 시간의 약속,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를 먼저 깔끔하게 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또 고객님과의 어떤 연을 이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